옛날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한 5억 4천만 년 전쯤 고생대 캄브리아기 지구의 바다에는 이렇게 생긴 생물이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삼엽충이죠. 몸을 세로로 나눴을 때 가운데 중엽과 양옆의 측엽까지 총 3개로 나뉜다고 하여 삼엽충이라 불리게 된 이 동물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종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삼엽충은 생물 분류 기준에서 강에 속합니다. 삼엽충 강에는 2만 종 이상이 있으며 종마다 생김새도 무척이나 다양하고 크기는 수 센티미터인 녀석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50cm가 넘는 녀석들이 발견되기도 하죠. 탄산칼슘으로 이뤄진 단단한 외골격은 보호용으로 제격이었고 기초적인 소화관을 지니기도 했으며 발달한 눈도 지니고 있었으니 삼엽충은 생각만큼 단순한 동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지구상 거의 최초로 등장한 이들의 겹눈은 먹이를 찾거나 포식자를 피하는 데 적합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대개의 동물 눈은 말랑말랑해서 화석화가 안되지만 삼엽충의 눈은 방해석이란 광물로 돼 있어 뚜렷한 겹눈 구조가 화석으로 남는다는 사실이죠. 수억 년 전 삼엽충의 눈에 비친 세계는 어땠을까요? 복굴절 현상을 지닌 방해석의 특성을 떠올리면 삼엽충의 시야도 중첩되고 흐릿했을 것 같지만 현재 많은 고생물학자들은 삼엽충의 혼눈이 복굴절 현상을 상쇄시킬 수준으로 정교하게 배열돼 있어 생각보다 선명하게 세상을 봤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죠. 이렇듯 당시로서는 꽤 정교한 시각기관을 갖춘 삼엽충은 아주 얕은 해안가에서부터 대륙분까지 다양한 깊이에 서식하며 지금의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시베리아, 유럽,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극 대륙까지 지구 전역에 걸쳐 번성했습니다. 무려 3억 년 동안을 말이죠. 그러나 2억 5,100만 년 전 3억 년의 세월을 버텨오던 삼엽충은 지구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춥니다. 도대체 이토록 번성했던 생물은 왜 사라졌을까요? 어떤 단계를 밟아가며 멸종의 길을 걸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 한순간의 사건이 이들을 골로 보내버린 걸까요? 삼엽충의 멸종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삼엽충처럼 엄청나게 번성한 생물이 멸절하려면 단 한 방으로는 역부족이고 여러 차례의 카운터 펀치가 있어야 합니다. 삼엽충에게 닥친 첫 번째 시련은 4억 4천만 년 전 오르드비스기 말에 찾아왔죠. 당시 지구는 빙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온이 곤두박질 치자 따뜻한 바닷물에 사는 삼엽충들은 타격을 입었고 덩달아 바닷물이 얼어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얕은 바다에 사는 삼엽충들은 갈 곳을 잃고 죽음으로 내몰렸죠. 사실 당시 대빙하기는 삼엽충뿐만 아니라 해양생물종의 80% 이상을 멸종시킬 정도로 강력해서 이 시기는 오르도비스기 대멸종으로 불립니다. 생태학자 사무엘 박사는 당시 42개 과에 달했던 삼엽충이 이 대멸종 사건으로 인해 과의 숫자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선 4억 4천만 년 전 턱이 달린 물고기의 등장이 삼엽충의 개체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라는 가설도 등장했는데요. 이 시기와 맞물려 포식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날카로운 가시로 무장한 삼엽충들이 대거 나타나는 경향이 그 증거로 제시됐지만 사실 이것만으로 포식자의 등장을 삼엽충의 대규모 감소와 연관짓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어쨌거나 오르도비스기 대멸종 사건 이후에도 삼엽충은 건재했습니다. 런던 자연사 박물관의 고생물학자 리처드 포티는 삼엽충이란 책에서 대빙하기 이후에 차가운 물에서 사는 달마나이트 속의 삼엽충이 등장했는가 하면 눈이 발달한 파코피드목의 삼엽충, 머리에 호흡이 달린 녀석, 지금의 공벌레처럼 몸을 둥글게 마는 녀석까지 나타나는 등 삼엽충은 점차 그 다양성을 회복했다고 말했죠. 이런 다양성은 실루리아기를 지나 대봉기까지 무사히 이어지는 듯 했는데 그러던 대봉기 말 삼엽충들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불어닥쳤습니다. 대봉기 후기 대멸종인 프라슨 파멘 사건이었죠. 3억 7천만 년 전에 발생한 이 대멸종은 육지보다는 해양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지질학자인 토마스 아라지오 박사는 대봉기 말기에 해양 지층을 분석했는데요. 운석 충돌, 화산 폭발 등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당시 해양엔 2천만 년에 걸쳐 산소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이죠. 즉 산소 부족으로 삼엽충을 비롯해 산호초 등 당시 해양 생물의 대부분이 멸종한 겁니다. 산소 부족난이 어찌나 극심했던지 10종류 이상이었던 삼엽충 과가 대봉기를 지나면서 고작 4-5개만 남게 됩니다. 캄브리아기 후기만 해도 60개 이상의 과를 자랑했던 삼엽충이었지만 대봉기 말에 이르자 화려한 시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거죠. 하지만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을 게 있다는 옛말처럼 워낙 번성했던 삼엽충이기에 대봉기에 살아남은 프로이투스목의 삼엽충들은 석탄기를 거쳐 고생대 말기인 페름기까지 그 명줄을 이어나갑니다. 이들은 캄브리아기 말에 나타나 산전수전 다 겪으며 페름기까지 살아남은 진정한 승리자였죠. 그러나 2억 5,100만 년 전 지구상 최악의 대멸종
지구판 포맷이라 불리는 페름기 대멸종이 이 마지막 남은 삼엽충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해양 생물 중의 95%, 육상 척추동물의 70%가 전멸한 사건 앞에 명줄 즐긴 삼엽충도 무참히 무너져 내렸죠. 현재 페름기 대멸종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는 시베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산 폭발이 꼽히는데요.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2013년 이 화산 폭발을 연구한 알렉세이 이바노프 박사는 당시 화산 분출량은 400세제곱킬로미터에 달했으며 이는 미국 전역을 약 400m 두께로 덮고도 남는 양이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이 대폭발은 삼엽충을 어떻게 멸종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지난 2018년 사이언스지에 페름기 대멸종의 구체적인 과정을 담은 논문이 실렸는데요. 연구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페름기 말 현재 시베리아 지역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났는데 화산 분출물이 석탄기 동안 쌓인 석탄층을 뚫고 올라오면서 석탄을 연소시키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 대기로 방출되기 시작했죠. 이 온실가스들은 극심한 지구 온난화를 불러왔고 이는 곧장 수온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당시 초대력을 이루고 있던 판게아 지표 근처의 수온은 무려 10도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인데요. 바닷물이 뜨거워지자 삼엽충을 비롯한 해양 생물들의 신진대사가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바닷물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량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신진대사량이 늘어난 해양 생물들은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하게 된 거죠. 연구진들은 산성비와 바다의 산성화 등 뒤이어 나타난 다른 요인들도 생물 멸종을 가속화시켰다고 덧붙였는데요. 아마 당시 삼엽충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죽는 거 외엔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3억 년간 지구의 바다를 누비던 삼엽충은 한 번도 힘들다는 대멸종을 3번이나 겪고 나서야 비로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지금은 단단한 돌이 되어 지구 대멸종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채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뿐이죠.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